경찰을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는다니까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경찰의 수사도 잘 들여다보고 수사주의하거나 뭐 어떤 이런 것들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이전에 검찰이 완벽한 권한을 갖고 경찰을 통제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경찰 수사를 믿었습니까? 검사들이 다 들여다보고 수사주의하는데 그때 형사 서비스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만족스러웠어요? 그때는 막 선진적이었고 지금은 망가진 겁니까? 그때도 부패한 경찰 많았고요. 네. 그때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 조작 많았고요.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들이 경찰 수사 다 통제할 수 있을 때도 국민들은 경찰을 불신했고 경찰에서 많은 부패와 부정이 일어났어요. 네. 검사한테 더 큰 권한을 준다고 경찰이 통제되고 경찰이 더 잘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그러지 않았어요. 네. 같이 썩었어요. 네. 한쪽에 큰 권한을 주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게 해야지. 경찰을 새롭게 수사 역량도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거는 그 차원에서 또 다른 경찰 개혁을 할 일이지 검사한테 더 권한을 남겨주고 계속 유지해주는 쪽으로 가서 경찰을 통제하도록 하자. 요거는 한번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논점이 있고 저는 예. 그닥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됐다고 하는데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수청이 너무 비례합니다. 네. 다른 수사기관들을 중수청이 다 통제할 수 있어요. 네.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한테 인정해줬고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거 웬만한 거 다 중수청한테 보고하도록 해줬고요. 네. 중수청이 너무 비리한데 네. 정부 입법안을 보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들과 협의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소청 검사랑 협의해서 수사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해라 협의해서 이거를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들이 악용할 여지가 없겠느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 도대체 이거 둘이 붙어먹으면 어떻게 할 거야. 네. 이 걱정을 하는 걱정이에요. 거고요. 그렇지. 마지막으로 좀 윤석열이 죄송합니다. 윤석열이 집권하면 백약이 무효다. 틀린 말 아닙니다. 네. 틀린 말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검찰 개혁을 원하느냐? 아까 뭐 ISD 홀딩스 사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없는 사건도 만들어서 조작하거나 이럴 수 있는 어떤 DNA 그 나름대로의 고집, 근성 혹은 조작 능력을 갖춘 직업은 정부 부처 안에 검찰밖에 없고요. 직업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기사랑 검사밖에 없습니다. 기자. 12.3 쿠데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네. 경찰이랑 군대를 데리고 했죠. 그죠? 쿠데타를. 네. 그렇죠. 네.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네. 검사들이 그때 검사들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군 내 요직에 있었으면 쿠데타 성공했을 겁니다. 소극적 저항은 다행이지만 공무원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 마인드에서도 나왔거든요. 검사들은 안 그래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검사들은 네. 누구 때려 잡아야 돼? 이거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번에 정권 교체 해야 돼라고 본인들이 마음먹으면 네. 하는 사람들입니다. 검찰은. 네. 그래서 이 검찰, 괴물이 된 검찰을 민주적 민주적 질서 안으로 좀 길들여 보자. 네. 라고 해서 이 검찰 개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이 페북에다가 이제 글들을 많이 올려놨잖아요. 네. 그 가운데 저는 하나 좀 어떤 부분이요? 동의가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무시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여기서 좀 한번 확인을 받고 싶은데, 네. 중수청이 6개 범죄를 이제 수사할 수 있게끔 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부 입법안에는. 그런데 다른 수사기관, 예를 들어서 국수본, 공수처에서 수사할 때도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을 뒀단 말이에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매불쇼에 나왔던 출연자분들이 이제 문제를 삼았었어요. 이거는 무슨 다른 수사기관보다 상위 개념으로 두는 거 아니냐? 아,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 김규현 변호사는 상위 개념이 아니고 효율적인 수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남겼던데 그걸 좀 설명을 해줄 수 2점 있을까요? 요청권 예, 말씀하시는 2점 거죠? 요청권. 예. 예, 우선 수사권. 일단 중대범죄수사청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수사기관이 더 다양화될 거라고 저는 봐요. 수사권도 무서운 권한이기 때문에 독점시키면 안 됩니다. 쪼개야 돼요. 그래서 여러 수사기관이 생기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건데 그중에서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각자가 자기 소관 전문으로 하는 수사권의 그 범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좀 수사할 수 있게 열어주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첨 요청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첨 요청권으로 악용이 될 수 있으니 뭐 여기에 대한 뭐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공감을 해요. 뭐 만들면 되는 거죠. 거기에 네네.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거. 네. 그런데 다만 요 이첨 요청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악법이야. 여기에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뭐 그분들은 이 정부안 말고 국회안, 법사위안 이런 걸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법사위에서 뭐 거기에 정부안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성안해 갖고 만들어주면은 그걸로 논의하면 좋겠지만 그게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과거에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안을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그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거기 보면 그럼 거기는 이첩 요청권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게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이 이첩 요청권을 악용해가지고 지금 뭐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안은요. 이첩 요청을 했을 때 그 받은 수사기관이 부당하다 아니면 이건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부할 수 있게 그걸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첩을 안 하고. 근데 과거의 혁신당 안을 보시면 그 거부권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더 악용되기 쉬운 법안이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첩 요청권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그거를 막으려면은 좀 더 이렇게 보완하면 내 생각엔 좀 더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악법이야. 라고 해버리면 이게 논의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네. 아까 이제 근데 그 조금 전에 그 법사위안이랑 그 비교하는 거는 좀 안 맞아. 왜냐하면 그 전제가 달라요. 법사위 안에서 얘기하는 중수청하고 지금의 중수청이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1대1로 비교하는 사실 거는 비슷해요. 아니 다르지. 왜냐하면 그 다르다는 논거는 이첩 요청권만 있고 통보 조항 없고 의견 그 교환 뭐 이게 없기 때문에 네. 그건 괜찮다. 근데 이 세 개가 뭉치니까는 이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혁신당 안의 중수청법에는 이첩 요청권만 있고 의견 교환 이게 없어요. 왜 없냐? 있어요. 수사 절차 법안에 들어있어요. 그거는 거기서 의견 교환을 할 수가 있고 통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인지 개시 즉시 통보한다는 조항이 없을 뿐이지 사실 중대범죄 수사청에서 하는 중대범죄는 수사 착수 즉시 언론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에서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 당연히 공소청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보, 이첩 요청, 의견 교환 다 가능한 거죠. 어떤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존재 부존재로 인해 가지고 뭐는 악법이고 뭐는 좋은 법이고 나누는 것은 그것은 좀 과한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법도 일단 수사기소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진보한 법안인데 거기서 요러요러한 문제가 있으니 요걸 바꾸면 난 더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좀 선순환되는 논의를 해보자 네. 라는 게 저의 주장인 왜 것이고요. 악법인지 말씀드리고 선순환되는 논리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악법이냐면 네, 이제 좀 근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악법이냐면 아까 장인수 기자님 뭐 전권송 이용 의원이면 전권 송치랑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도 못 드렸어요. 지금 다 써놨는데요. 아니, 지금 저 요거 하나만 할게요. 발언이 거의 혼자 다 하셨어. 혼자 다 했어.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을 국정기획위 때부터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엄청나게 연구를 해왔고 최근에 저 어제 새벽 5시에 잤어요. 알았어. 이거는 건데. 사연이 워낙 많네. 제가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바로 딱 한 번 했는데 또 멋있게. 제가 바로 한 번. 알았어요. 한번 모셔야겠다. 또 이거. 멋있게. 어. 네. 그 이게 이제 중수청의 수사 권한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 범죄가 조금 이게 확대되는 면이 있었고 핵심 중대 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 장치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네. 수사와 관련해서 국수본에서 그 중수청의 6대 수사 범죄를 다 수사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말하자면 우선권을 중수청에 둔 셈이죠. 근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은 네. 우선권을 네. 중수청에다가 이제 그렇게 확정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 수사를 서로 경쟁적으로 잘 해봐라. 그리고 강제 수사에 먼저 착수한 곳에서 그러면 그게 좀 더 수사를 또 효율적으로든 실질적으로 수사를 먼저 한 기관일 테니까 그런 강제 수사 착수를 중심으로 좀 우선권을 좀 부여하는 법안들을 좀 발의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효율적일지는 예를 들면 6대 범죄는 국수본은 아예 수사 못하게 하는 방법 또는 양쪽에 다 수사는 하되 우선권을 주는 방법 또 우선권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주는 방법 여러 가지 저는 열려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권력 남용이라든지 수사의 효율이라든지 전체 우리나라의 수사 총량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는 충분히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네. 논의할 수 있다 보고요. 알겠습니다. 저기 중수청이 거대 조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민주당을 지켜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왜 논의를 안 하다 이제부터 논의를 한다는 건지 정말 답답하고요. 논의했어.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아이, 왜 법안이 이렇게 나왔는지는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이게 이첩권이 왜 악법인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각 수사기관이 전문적으로 자신의 영역이 딱 규정이 돼 있으면 그거 우리 수사니까 갖고 오세요라고 이첩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정부 조직법안의 중수청은 네. 중대 범죄를 수사하고요. 중대 범죄 등이라고 해서 다른 수사기관의 직원들, 전직 직원들까지 중수청이 다 수사하게 해놨고요. 또 그 조항에다가 이런 중대범죄 수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관련 있는 다른 범죄도 수사라고 별건 수사를 하도록 해놨어요. 요거는 합치면 모든 수사를 사실상 중수청이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첩해줘라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안처럼 중대범죄를 6개인가 7개 규정을 해놨거든요. 등이 없이 딱 그것만 규정을 해놨어요. 네. 그러고 이첩권을 주는 경우엔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안은 다 수사할 수 있게 해놓고 가져와? 그러면 경찰이든 공수처든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악법이에요. 좀 보다 명확하게 중대범죄 수사청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명확하게
한계를 규정 지을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 그러면 한정. 이첩권이 있어도 돼요. 오케이. 지금은 무제한적인 수사가 가능해요. 아니, 예. 무제한적인 수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저는 동의하지 별로 않고. 동의가 안 네. 되고 뭐 등이나 뭐 이게 좀 더 그 넓다고 법안 한번 하면 읽어보시면 그거는 뭐 알 수 있습니다. 줄이면 읽어보세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뭐 저는 오케이. 그런데 그렇다고 이첩 요청권 그게 있다고 해서 이게 악법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혁신당 안과 다르게 정부 권한 같은 경우에는 가져와 했을 때 싫어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거부권을 줬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견제 악용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걸 보고 물론 악용될 소지 있죠. 네. 근데요 저는요 공소청 검사에 의해서 이게 악용될 소지보다요 네, 그 외의 요인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예를 보세요. 그 그럼 외? 들어볼까요? 네. 김건희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다 잘 아시잖아요. 네. 그 사람의 변호인 출신 검사가 어디 있었죠? 공수처에 공수처. 있었죠. 그 공수처가 뭐 했습니까? 최혜병 사건 갖고 가고 뭉갰잖아요. 이첩해 용구해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무슨 실세 정치인 그 뭐 중수청이나 이런 데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 넣어가지고 야 그 내 사건 갖고 가고 뭉개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김앤장에서 쿠팡 사건에 개입한 것처럼 중수청이든 뭐 공수처는 김앤장은 연결 안 된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연결해가지고 야 이거 이첩해서 갖고 오라 그래 한 다음에 이걸 뭉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가지고 네. 예, 이걸 악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첩 요청권을 강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에는 거부도 할 수 있고 또 협의도 할 수 있고 네. 하는 걸 열어두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부 안에서는 거부권을 둔 겁니다. 네네네. 진짜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짧아요. 진짜 짧게. 야 이첩해. 그런데 안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안 해? 털려볼래? 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게 검찰 조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사권을 갖고 있잖아. 목숨줄을 줬잖아. 네. 공수처든 경찰이건 거기서 발생한 비리나 부패, 범죄 혐의는 싹 다 중수청이 무조건 우선적으로 보고받고 수사하도록 해놨는데 네. 중수청이 뭔가 요구했을 때 얘네들이 미적거린다? 미적거릴 수 있겠어요? 오케이. 참고로 검사는 수사권 만나기 앞으로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 권한들이 만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참고로 중수청엔 검사 없습니다. 네. 그렇지. 자, 자, 우리가 제가 제가 장인수 기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아마 댓글창이 많이 뜨거워질 예정인데. 아니 뭐 이미 충분히 네. 뭐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었어. 어떤 그러니까 분들도. 네. 뭐 아니 이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네. 지금 썸네일에다가도 올려놨는데 그렇지. 왜 그러는 거야? 어? 왜냐하면 또 여기도 난장치고 다른 데도 가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어. 빨리 여기 욕하고 다른 데 가서 또 그렇지. 욕해야 근데 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그치 거구나. 우리가 첫 뉴스로 그걸 안 안 해버리니까 해버리니까 전쟁 얘기하니까. 모든 게 각자 채널에 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우리는 우리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일단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기 아, 때문에 그럼요. 네. 그걸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거고요. 네. 자, 그 못지않게 일단 장인수 기자가 10일이죠. 네. 3월 10일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을 해가지고 음.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 뭐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네. 매우 최근에 음.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그리고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소 취소를 좀 해달라. 음.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요 얘기를 하고 네. 나머지 하나는 국무회의라든가 네.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이 다 오픈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일부 정치 검사들이 그거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나중에 요거 10일을 걸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정치 검사들은 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에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 이게 고위 문제였어요. 관계자. 네. 이거는 굉장히 만약에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죠. 네. 그래서 장인수 기자가 충분히 나름의 뭐 크로스 체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지금 방송을 한 거냐? 네. 이런 지금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네. 거죠. 근데 뭐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이런 행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캐릭터와 전혀 맞지 않아요. 아니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인생 자체가 네. 검찰로부터 가장 많은 일종의 네. 뭐 핍박을 보복, 받았죠. 기소, 핍박을 받았던 사실 죽이려고 했고.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쪽하고 거래를 시도한다? 아니 애초에 그리고 이런 거 잘못 던졌다가 이걸로 나중에 꼬투리 잡히면 안 된다라는 걸 그 일생의 기치로 살아온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잼통이 이런 짓을 했다고? 절대 말도 안 되고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이제 이거 뭐 보도라기보다는 방송에 나와서 이제 갑자기 얘기를 한 거죠? 갑자기 이제 단독 보도성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 보도의 완결성 측면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많이 비판을 받는 게 일단 스스로 장인수 기자 스스로
내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만큼 네. 보도의 출처와 근거를 거의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본인이 그렇게 공개 안 하기로 약속을 했다거나 네. 파급이 너무 클 것이라서 출처를 공개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출처를 완벽히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라거나 네. 아니면 문자 메시지까지는 아닌데 그 문자 메시지를 받은 뭐 검사장한테 전원을 들은 겁니다. 이런 식의 경위라도 좀 얘기해 줄 만한데 아무것도 공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근거나 출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가정입니다. 그럴 일은 아니지만 네.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만약에 행사한다고 선언을 하면 사실 일선 검사들한테 개별 사건에 대한 지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죠. 민감한 문제니까. 그래서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네. 장인수 기자 보도에서 문제가 됐던 건 그 뒷부분이에요. 그렇지. 검사들이 그게 고위급 검사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정부 고위 관계자 했다 그러니까 다수의 검사장.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거를 우리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기 위한 거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검찰 내부는 지배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일종의 거래 가능성을 장인수 기자 언급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여기로 가면 이제 아이고 큰일 나요.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네. 팩트체크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지.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어. 단순히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로 언급한 것보다 훨씬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돼요. 거기서 이제 예. 하나 더 나아간 게 만약에 음. 저는 그 자체가 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한 단 더 나아간 게 일부 정치 검사가 음. 만약에 그거를 음. 지금 검찰 지휘부가 음. 오케이 해가지고 받아들였잖아. 네. 그래서 공소 취소 결정을 하잖아. 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음. 그리고 장인수 기자가 언급한 정부 고위 관계자 그리고 그 공소 취소 어떻게 해가지고 거래를 한 음. 검찰 지휘부 음. 요 셋 다 엮어가지고 음. 날릴 수도 있겠다라고 일부 정치 검사들이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다라는 네. 거거든. 음.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제 음. 그러니까요. 약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장인수 기자께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음. 실제로 일부 검사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는 있죠. 음. 그런데 이게 실제 정부 최고위급이 정말 의도를 가지고 일종의 거래를 시도했느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검사 한두 명 만나서 그냥 사담으로 얘기 나눈 거랑. 음. 그래서 어제 정성호 장관도 이제 입장을 냈는데 정성호 장관이 본인이 사실 언급된 건 아닌데 거의 법무부 장관이니까 대답할 예. 가치가 없다는 법무부 거예요. 장관이라서 이제 음. 이게 입장을 낸 게 아니고요. 거기 이제 정성호 장관이 기자들이 물은 이유가 맞아요. 예. 장인수 기자가 이제 방송에서 한 워딩 중에 음. 자 그렇게 정부 고위 관계자가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잖아. 그 메시지가 어떤 형태인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부 고위급 그 검사장이 음. 그러지 말고 직접 지휘를 하셔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구나. 예. 직접 지휘를 하셔라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면 봐봐. 검사장 쪽 검사들이 지휘를 하라? 그러면 장관밖에 없지. 예. 지휘를 하라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검사장들에게 지휘를 하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 그 장관에는 장관에는 장관은 없어. 없어. 그래서 이제 글로 이제 물으러 네. 간 거죠.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어제 이제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장관 되고 정말 검사장 비롯해서 여러 검사들을 만나면서 왜냐하면 검찰개혁 과제가 있으니까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일상 수준 또는 사담 수준에서 공소 취소 얘기가 나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장되고 와전됐을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해는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장인수 기자가 좀 사담 수준의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권 차원의 어떤 의혹으로 조금 무르익기 전에 보도한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저도 기자 생활을 해봤지만 저게 보도로 나가려면은요. 네. 그러니까 보도라고 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방송에서까지 얘기를 했죠. 하려면 네. 첫 번째 그런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본인이 확보를 하고 있다. 맞아요. 예. 확보를 못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음. 그 메시지를 준 혹은 받은 쪽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옆에서 봤어. 네, 봤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걸 봤다. 확보는 못했지만 그러면은 그거는 보도로서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저쪽에서 반박을 반론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보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도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옆에서 봤다면 그거는 뭐 얘기가 돼요 어느 예. 정도는. 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만약에 전원 형식이었는데 저렇게 언급을 했다? 그거는 얘기가 좀 달라요. 네, 사실 기사를 보도가 되지 쓰면. 말았어야죠. 그거는 기자 유리 문제죠. 기자들은 다 알 거예요. 네. 근데 과연 장인수 기자가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원래 왜냐면 그동안 이제 특종도 많이 했던 기자고 하니까 네. 이번 이 발언 사실 보도라기 보긴 좀 어려운데 그렇죠. 이번 발언에 대해서 더 많은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계속 파문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취재원 보호는 이 기자들이 왜 뭐 취재원 보호가 그렇게 중요한 게 네. 기자라는 거를 계속 하려면 자기가 미국은 자기가 감옥을 가더라도 취재원은 안 밝히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자를 했는데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취재원을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공개를 하잖아. 그럼 그 사람 이제 취재 못 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전체 기자들에 대한 불신으로 어떻게 또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한테 나름대로 믿고 제보를 했어. 근데 자기 분류하다 올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정보를 안 주죠. 그렇지. 그런 기자로서 문제가 있어. 어려워지죠. 근데 이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정보를 장인수 기자에게 전달을 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 누군가가 지금 상황만 딱 놓고 보면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 정보를 장인수 기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장인수 기자가 지금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소위 이제 낚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역공작을 했을 역공작.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근데 지금 놓고 보면은 장인수 기자가 추가적인 뭔가 근거를 제시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역공작에 오히려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조상호 저 법무부 그 정책 그 보좌관? 법무부 장관 정책 네. 보좌관도 얘기를 했는데 그 정부 고위 관계자 네. 취재원을 밝히라는 게 아니고 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는 알고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거는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다. 대통령 사칭한 거야. 징계해야 돼. 이놈은 징계. 징계에서 끝나는 게 이놈은 수사받아요. 그렇죠. 요인간. 목적이 뭐였는지. 요인간은 수사받아요. 왜냐면 대통령 뜻을 앞세워 버렸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취재원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는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법무부든 검찰이든 거기 부처라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확인을 해볼 거 아니야. 진짜로 얘랑 네. 얘기한 사람이 있는지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는 뭐 이거는 그냥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측의 영역이니까 저는 역정보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 이제 곧 임박했는데 국힘이나 이쪽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보수 쪽에서 너무 카드가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 흘려서 어떻게 그림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나는 보도입니다. 그 최근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그렇죠.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입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 그 검사한테 그럼 문자를 보냈다고요? 전달 방법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하면 되는 건데 왜 따로? 그래서 그 답을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고위 검사 중 한 명은 뭐 이런 뜻을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뭐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절차와 개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 그렇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뭐 한두 명한테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소문이 퍼지고 있을 겁니다. 검찰 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팩트. 네, 여기까지는 이거는 팩트고요. 검사 사이드에서 취재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까지 말할 수 그거는 없어요? 이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재상. 장인수 기자가 폭로한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빙자해 검사들과 뒷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 여러분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보십니까? 이재명 정도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저열한 공작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전원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떠드는 저들의 의도가 너무나 투명해 보이지 않나요? 검찰개혁의 동력을 꺾고 전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으려는 불순한 움직임에 우리는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며 조작과 음모로 세운 성벽은 머지않아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감시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